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한국의 나폴리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통영만은 바닷물이 맑고 먹이 생물이 풍부해 양식업을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곳 수월리 연안은 조류 소통이 좋고 수온이 따뜻해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진주 양식의 메카로 불려왔다. 현재 통영에서 진주 양식을 하는 곳은 13개 업체. 이곳에서 연간 500kg의 진주가 생산된다. 조개 세척으로 시작하는 양식장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지금 여기가 번어장 씨를 집은 거 금년에 시술한 조개. 그리고 이제 2호 대어장이 여기서 한 1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거기는 이제 작년에 씨 집어넣은 조개를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로지 살아 숨쉬는 조개에서만 만들어지는 바다의 보석 진주. 진주 양식은 우리나라 양식 사업 중 유일하게 식용이 아닌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화장어업이다. 어린 진주 조개는 2년 정도 자란 후 진주를 만들기 위한 핵시술을 하게 되고 다시 2,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된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6월의) 진주 양식장.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진주 양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핵시술을 시작한다. 핵시술을 받기 위해 조개는 3개월 동안 성장을 억제시키는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영롱한 빛의 보석 진주는 원석을 다듬은 다른 보석들과 달리 수천 겹의 진주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진주층은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 핵시술은 바로 인위적인 이물질을 조개 생식소에 삽입하는 과정이다. 알이 다 빠진 상태로 나가지고 말갛게 보이는데 이것이 생식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집어넣을 때에는 장관 우곡부, 생식소 내의 장관 우곡부 바로 밑쪽에 핵을 집어넣게 됩니다. 조개 몸속에 들어가는 진주 핵은 진주 조개 껍질을 사각으로 잘라 둥글게 다듬은 것으로 조개 안에 삽입되어 진주층을 만들게 한다. 이런 진주층을 만드는 데에는 핵과 함께 진주질을 분비하는 세포용 조개가 꼭 필요하다. 피스라 부르는 세포질은 좋은 진주를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 핵을 넣게 되면 진주가 나오는데 이 피스라 그래갖고 이 조개의 살이 있거든요. 메토마로 그러는데 그걸 잘라갖고 핵과 피스가 이렇게 붙으면은 그 피스가 녹으면서 진주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핵에. 고대 로마인들은 진주를 조개가 흘린 눈물이라 생각하고 눈물의 보석이라 불렀다. 바닷속에 사는 진주조개는 자신의 몸속으로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게 되면 이를 감싸기 위한 진주질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이는 진주층으로 쌓여간다. 진주층은 탄산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콘티오린이 혼합돼 만들어진 것. 이 같은 고통의 층을 수천 겹을 쌓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보석으로 사랑받게 된다. 모든 생물은 이물질이 자기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방어를 하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조개는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조개 껍질과 똑같은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그 이물질을 싸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발전해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조개는 현재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아직까지 모패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저 안 바뀌게. 지난 90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주족의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하면서 통영만의 진주 양식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종묘 생산에 사용되는 조개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일본에 서식하는 아고야 진주조개다. 유생 사육 수온이 27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27도에 맞도록 온도를 미리 맞추는 겁니다. 27도로. 자극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얘들이 가온하고 있는 그 수온이 23도에서 한 5도 정도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게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죠. 일 년 6개월 정도 자란 진주 모패는 수온 자극에 의해 산란을 시도한다. 이들의 짝짓기는 최후의 수정. 먼저 진주족의 수컷이 물속에 정액을 뿜어내는 방정이 시작되고 수컷의 방정에 자극을 받은 진주족의 암컷은 끝이 없는 실을 풀어놓듯 알을 쏟아낸다. 수정된 진주족의 알은 만 하루가 지나면 처음으로 껍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D형 유생이 된다. 바쁜 선모의 움직임으로 여기저기 세상 구경을 하는 어린 유생들.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부지런히 자란 이들은 3mm 크기의 어린 조개가 되어 진주 양식 어민들에게 분양된다. 통영연안은 다른 곳보다는 일단 그 수온이 계절적으로 봐서 급변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진주조개가 서식하기 좋은 10m에서 15m 정도 수심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수심에 반해서 이렇게 뻘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진주조개가 생존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양식의 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여기 통영연안에서 한 양식 역사가 한 30년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 이제 축적된 기술들이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양식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통영연안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 진주 조개 양식하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패에서 분양받은 어린 조개는 3년이 지나면 핵시술을 하게 되고 조개 안에서 진주 주머니가 형성되는 3개월 동안 요양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진주층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작년 가을에 넣은 거거든요. 작년 가을에 8월 9월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 채취를 하시죠? 채취는? 예, 이게 이제 월동을 갔다 왔다가 한 해 능가고 이게 올 12월 달에 채취가 들어가는 거죠. 수확을 하는 거죠. 핵을 넣고 1년쯤 지난 조개에는 벌써 진주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화이트 핑크라고 지금 진주가 색깔이 우유빛 같이 파랗게 화이트 핑크라고 그런 빛까지 나면은 저희들이 좋은 상품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월에 접어들면서 통영만의 물빛은 더 짙어지고 양식장 어부들의 손길은 바빠진다. 오늘은 핵시술을 했던 조개들을 채취하는 날. 양식장에 처음 조개를 넣은 지 4년 만에 비로소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늦가을은 조개의 진주층 분비작용이 멈춰지고 아름다운 광택이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양식장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진주를 수확한다. 지금 같은 데는 파래들 짠물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불로 이거 갖다가 파래를 갖다가 짠물로 제거를 안 하거든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주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 채취 작업에 들어간다. 진주조개 수확의 첫 번째 단계는 조개 껍질과 조개살을 각각 분리하는 것. 처음부터 살 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채취하면 진주층이 상하는 탓에 우선 진주살과 함께 분리해낸다. 이게 지금 8mm가 되거든요. 예. 막기도 좋고 단연산으로서는 지금 막기가 참 좋은 거예요. 사이즈도 크고. 대개가 단연산의 경우에는 조개가 작고 주머니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를 넣는데 요번에는 좀 상태가 좋아가지고 큰 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진주는 조개 생식소 알 집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 대신 주로 기계를 이용하는데 진주살과 석회석을 고속 회전시키면 살과 알은 분해되고 진주만 가라앉게 된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석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천억 원. 그중 진주가 30%를 차지한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도 진주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5대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많고 이러한 소비 추세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12월에 통영 진주 양식장. 5년 동안 길러온 진주 양식의 마지막 단계인 가공을 앞두고 분류 작업이 한창이다. 진주 살에서 채취해낸 원주는 대개 크기와 모양, 진주충의 두께와 색깔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렇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둥근 모양하고요. 그다음에 흠이 없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화이트 계열의 밝은색. 그다음에 청이 두께가 두꺼운 거야. 지금까지 진주 가공 기술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원주를 싼 값에 일본으로 수출하고 최고의 보석으로 가공된 일본 진주를 수십 배 비싼 값으로 역수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목할 점은 국내 기술을 이용한 진주 가공이 조금씩 활기를 띠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한국산 진주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2, 3년 자라난 진주는 수천 겹의 세포가 벽돌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진주충 세포 사이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각종 금속 원료들이 들어있어 이를 3, 4일 안에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면 진주는 썩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는 조개에서 채취되는 즉시 약품 처리를 통해 깨끗하게 표백하고 고속 회전기에서 진주 특유의 영롱한 빛으로 광택을 내야 한다. 3mm의 어린 진주가 5년 동안 바다에서 자라 찬란한 보석으로 탄생될 확률은 60%. 어민들이 들인 애정과 수고로움에 비하면 그 열매는 작기만 하다. 그러나 진주 양식 어민들이 진주와 통영바다에 갖는 애정은 남다르다. 진주 양식 조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개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바다 조건도 좋아야 되고 바다의 모든 영양이라든가 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수온도 좋아야 되고 먹이도 좋아야 되고 바다의 흐름도 좋아야 되고 등등의 조건이 한국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한 40년간 하다 보니까 이 진주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 사랑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좋아하더라죠. 그래서 이 하늘의 뜻과 그리고 조개와 사람의 노력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합치가 됐었을 때만이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탄생시킨 살아있는 보석 진주. 진주조개가 품어낸 수천 겹의 진주층에는 어부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배어 있다. 지금 통영바다에는 바다에서 캐는 희망의 보석, 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 신어부들이 있다.